안녕하십니까. 오늘 9주차네요. 9주차이고 아마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로는 뭐 한 주 통짜로 빠진 거는 없지만 어쨌든 주차로는 9주차고 근데 이제 실제 강의는 아마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휴일하고 겹쳐서 빠지고 그래서 조금 뭐 1시간, 2시간 정도 진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강의 오늘 그 1차시는 유화 방법 및 기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화장품의 주요 공정 3가지 주요 공정 그리고 플러스 에어로졸 공정까지 주요 공정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용화, 유화, 분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에어로졸 공정까지 해서 뭐 최근에 이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화장품의 어떤 제형으로서 4가지에 대한 주요 공정들 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유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또 유화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유화 제형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들은 굉장히 그 여러 유형의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술들 중에 고온유화법이라고 하는 즉 온도를 즉 특히 이제 유상들이 여기에 이제 왁스류라든가 이런 그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이제 유상을 갖다가 녹여서 유화를 갖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충분히 높인 상태에서 그래서 유지 중에서도 어떤 그 왁스류라든가 또는 지방 성질에 이런 것들을 녹여서 유화를 하는 이제 고온유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상온도 유화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전상유화법이라고 그랬었죠. 오늘은 이제 바로 그러한 다양한 유화 방법 중에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유화를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특히 그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것이 전상온도 유화법이 아니라 상전유화법이었었네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떤 그 친수성이냐 친유성이냐 성질이 바뀌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전상온도 유화법 그리고 디상유화법, 액정유화법 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던 거하고 요 위에 오늘 지금 3개 제시한 요것이 바로 OW형 유화 방식이었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4번째가 OW형 유화 방법이 아니라 WO형 바꿔주세요. 저도 고쳐놓겠습니다. WO형 유화법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는 크게 아미노산겔 유화법, 그리고 점토광물 유화법, 막 유화법 이러한 종류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유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상온도 유화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상온도 유화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비이온 계면 활성제, 뭐 모든 비이온 계면 활성제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비이온 계면 활성제의 그 많은 부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친수성의 성질 또는 친유성의 성질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친유성 성질이 좀 강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친수성인 성질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형태에서는 친유성인 성질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그 계면활성제들이 작용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에멀전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WO형, 즉 오일이 연속상인데다가 수상을 갖다 집어넣는 그런 이제
수상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유화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온도를 갖다가 뚝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래서 온도를 갖다 낮추게 되면은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WO 스타일에서 WO 타입에서 OW 타입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이거는 그 계면활성제가,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성질 자체가 온도가 높을 때는 친유성 성질이 강하지만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상온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게 친수성인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친수성인 특성을 가지게 되면은 연속상이 친수성인 형태의 에물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상이 친수성인 형태의 에물전이기 때문에 OW형의 에물전으로 상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상이 변하면서 미세한 에물전 입자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요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것처럼 조금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앞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상전이 유화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상유화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오일에다가 수상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이제 유화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상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오일보다도 더 많은 형태의 그런 이제 비율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WO 스타일에서 드라마틱하게 다시 OW 스타일로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전상유화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거는 양을 갖다가, 즉 수상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첨가함으로써 수상의 농도를 갖다 높여서, 그래서 상이 바뀌면서 WO에서 OW로 바뀌는 그런 스타일인데 반해서, 이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면활성제 자체가, 특히 비이온 계면활성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계면활성제 자체가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친유성,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친수성의 그런 특징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방법은 통상적으로 저렇게 그 원스텝 공정으로 바로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투 스텝에 걸쳐서 두 단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원스텝 방법의 경우에는 PI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전이 온도예요. 저것이 상이 유상, 그렇죠? 친유성의 그런 특징을 갖다가 더 잘 나타내는 그런 상의 온도까지 가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친유성 특성을 나타내는 계면활성제가 그런 정도로 높은 온도로 이제 가열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오일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그 서펙턴트 에이전트를 갖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계면활성제를 갖다 이제 넣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수상을 갖다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오일이 연속상인 상태에서 수상을 갖다 쭉 집어넣으니까는 WO 스타일의, 그렇죠? 그런 이제 유화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계면활성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비이온 계면활성제인데, 저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친유성의 성질이 강해서 저렇게 WO 스타일을 갖다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유화가 된 녀석을 갖다가 온도를 갖다가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온도를 갖다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기 써있지만 cooling rapidly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갖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려주면은 PIT라고 하는 상이, 상전이 온도를 갖다 지나서 뚝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계면활성제 성질이 친유성에서 친수성으로 바뀌면서 상도 드라마틱하게 거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WO 스타일에 있었던 W형 유화 제품이 OW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저 OW 에멀전이 이제 형성이 되는 바로 이제 그러한 형태인 것이죠. 예. 저렇게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 이제 두 번에 이제 진행하는 방법은 처음에 마찬가지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저거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저거는 처음에 이 수상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유화를 한 상태에서 바로 급격하게 냉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을 갖다가 이제 전이시키는 방법이고요. 이 경우에는 처음에 전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예, 수상을 전부 집어넣지 않고 일부를 집어넣어서 W 스타일을 갖다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다시 2차 유화를 갖다 이제 또 하면서도 수상을 더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 상태까지 만들어서 W 스타일의 그러한 이제 유화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급격하게 온도를 갖다 뚝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상전이 온도를 갖다가 지나면서 친유성인 성질이 강했었던 계면활성제가 친수성인 형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OW로 바뀌는 거예요. WO 스타일에 있었던 그런 이제 유화 에멀전이 OW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에멀션 입자를 갖다가 아주 미세한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이 전상 온도 유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기는 하냐면은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온도에 민감하다 보니까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컨트롤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이제 우리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 화장품 제조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가용화 제품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그런 것도 없는데 유화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에멀션인 로션이라든가 또는 크림을 갖다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를 잘못 컨트롤했거나 또는 어떤 그 순서를 집어넣는 순서를 갖다가 조금 달리했거나 하게 되면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그런 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을 만드는데도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은요 어떤 것들은 비교적 유화가 굉장히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제품을 갖다 얻는 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조는 이게 유화가 된 거가 맞긴 한데 조금 불안정한 또 조금은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유화 제품을 갖다 이제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특히 이렇게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면활성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주의해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전상온도 유화법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데요. 이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에 따른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성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pH 부가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구름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름점. 여러분들 배웠었죠? 구름점은 어떤 데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썼을 때 구름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랬었죠. 구름점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유화 상태에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경우는 온도를 쑥 올리다 보면 갑자기 탁해지는 점이 그렇죠? 탁해지는 그런 이제 온도가 존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구름점 온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특징이 뭐냐면은 고온에서는 낮은 HLB 값을 갖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낮은 HLB 값이라는 것은 친유성의 성질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온도를 뚝 떨어뜨려서 저온으로 가게 되면은 높은 HLB 값, 즉 친수성의 성질을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더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상 시점에서는 계면 장력이, 표면 장력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상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표면 장력이 굉장히 작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W 스타일의 에몰전이 높은 온도에서 형성이 됐다가 온도를 뚝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OW 스타일의 에몰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OW 스타일의 에몰전을 갖다가 온도를 쭉 높이게 되면은 B형 계면활성제의 특징에 의해서 그래서 탁해지면서 저렇게 W 스타일의 에몰전으로 바뀐다라든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사실 요 과정에서 요 중간지대 PIT라고 하는 상전이 온도라고 하는 그런 지대를 갖다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요 부분에서는 또 마이크로 에몰전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굉장히 미세한 그런 스타일의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그 학술 잡지, 화장품 관련 이제 학술 잡지에도 이제 실려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갖다 이용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전상온도 유화법의 특징은 뭐냐? 특히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시스템에서 상전이 온도인 PIT, Phase Inversion Temperature라고 하는 PIT를 갖다 이용한 것이다. PIT는 보관 온도보다도 한 20에서 60도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온도를 갖다가 보관한다라든가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상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20도,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울 때는 30도 가까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높은 상전이 온도, 즉 20에서 60도 이상의 상전이 온도를 갖다 이제 가져야 되니까 최소 적게는 60도, 높게는 80도, 뭐 거의 90도 이런 정도까지 상전 온도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좋겠다는 거죠. WM을전에서 OWM을전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냉각을 하는 것이 미세하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에멀전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상태의 그런 에멀전을 얻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점이고요. PIT, 즉 상전이 온도인 PIT 영역에서 계면 정력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에멀전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입자들 사이에 응집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자들 사이에 응집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상이 제대로 아주 뭐라 그럴까 균일하게 만들어진 그런 형태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상하게 유화가 안정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느낌도 이상한 그런 형태가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화 안정도는 시스템의 상전이 온도인 PIT 요것에 이제 의존을 하고요. 유화제의 HL급비 값이라든가 또는 PIT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이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 왜? 유화제 자체가 이게 온도에 따라서 상전이 친수성이라든가 친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유화제의 HLB 값이 얼마다 라고 그렇게 규정 짓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요소가 있는 것이죠. 제조하는 도중에 마이크로 에멀전 또는 라멜라 액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전이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에멀전 또는 라멜라 상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제 2단계에 걸쳐서 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 이제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단으로 나눔으로써 조금 더 미세한 그런 이제 에멀전을 갖다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조 유화제로 이런 걸 더 쓰기도 합니다.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라든가 또는 세토스테아릴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조금은 사실은 온도가 높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WO 스타일의 그런 이제 에멀전을 만들었다가 뚝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게 OW 스타일로 이제 바뀐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교적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유화제를 갖다 이제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W 스타일에서 OW로 바뀌었다가 OW 스타일에서 다시 또 온도를 높이면 W 스타일로 바뀐다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까는 그런 부분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상전이를 통해서 비형계면활성제의 특징인 상전이를 통해서 에몰전을 좀 더 안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D상유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D상유화법은 이제 뭐냐면은 계면활성제에다가 이가알코올, 이가알코올이라고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다가알코올, 3가가 될 수도 있고 4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계면활성제에다가 다가알코올, 즉 이가알코올이라든가 3가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이제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 D상, 즉 계면활성제에다가 그 다가알코올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계면활성제상, 요걸 갖다 D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오일을 갖다 이제 천천히 첨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OD상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계면활성제를 어디다 놓겠냐면 이제 다가알코올에다 이제 녹인 그런 상태죠. 그러면은 다가알코올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녹인 상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D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오일을 갖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알코올상의 오일이 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OD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D상을 거쳐서 이제 고점성의 투명한 결이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물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물을 첨가하게 되면은 이때 미세한 입자의 점도가 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OW형 에물전을 갖다 만들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게 뭔 얘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쉽겠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형태의 지금 이제 구조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서펙턴트 계면활성제를 디올에 디올이니까 뭐예요? 즉 다이올이니까는 알코올이 이가라는 거예요. 즉 이가 알코올에다가 계면활성제를 갖다 넣고 이제 소량의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거기에다가 오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D상의 오일이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이 수상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넣게 되면요, 이게 수상이 다시 연속상으로 싹 이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오일은 분산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OW형 이제 그런 이제 에멀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OW형 에멀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유상, 그렇죠? 그 다음에 수상,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이렇게 세 가지 상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거기다 알코올이 뭐 소량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유상과 수상과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다가 알코올. 즉 2가, 3가의 다가 알코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성분이. 크게 주로 4개의 성분이 된단 말이에요. 4개의 성분. 이렇게 4개의 성분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학에서는 많이 배웠었던 것이 X와 Y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건 우리가 보통 그냥 그래프에다 나타내죠. 그렇죠? 평면 그래프에다가 모눈종이에다가 XY 그래프에다 나타내요. 그런데 X와 Y 뿐만이 아니라 C까지 3개가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게 되냐면요. 잠깐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것들인데요. 삼각도표라고 하는 거에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각도표에다가 나타내게 되면은 삼각도표의 각각의 꼭지점이 이 3가지 성분의 각각의 최대점이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이 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예를 들을까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물, 다가알코올,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로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가알코올은 꼭지점이 100%인 거고요. 물하고 계면활성제를 있는 마주보는 변. 저기가 뭐냐면은 알코올이 하나도 없는 0이에요. 마찬가지 물도
꼭지점이 100%가 되는 거고, 마주보는 변인, 닭가알콜과 계면활성제로 이어지는 저 선은 뭐냐면 물이 0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계면활성제 이 꼭지점은 계면활성제가 100%고 나머지는 저렇게 물하고 닭가알콜만 이루어져 있는 변으로 되어 있는 데가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선도로 우리가 보통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삼각선도로 나타냈을 때 요거는 3개의 성분만 존재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각선도. 그런데 성분이 지금 4가지. 4가지를 다룰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나? 사각형으로 표현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4가지 성분이 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4차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4차원은 보통 이제 이렇게, 사면체에다 표현을 합니다. 사면체. 그러면은 꼭지점에 저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올라가면서 그래서 사면체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이 저 바닥면은 물과 닭가알콜과 계면활성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또 이쪽 맨 여러분들 앞쪽에서 보는 면은 오일하고 물하고 계면활성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오일, 닭가알콜, 계면활성제만. 또 저쪽 면은 오일, 물, 닭가알콜만 존재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계면활성제가 어디에? 닭가알콜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닭가알콜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기에다가 물이 약간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낮은 이런 쪽이겠죠. 거기에 뭐를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이제? 오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D상에 오일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오일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봤을 때. 그러다가 오일을 어느 정도 충분히 집어넣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뭘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원래 만들고자 하는 것이 OW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물을 갖다가 양을 갖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연속상이 되도록. 그러면 저게 이제 축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 C축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러한 사면체로 나타나는 그런 좌표에다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입체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요 5일까지 추가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은 조 부구는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되겠어요? OD 스타일의 그런 에몰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OD 스타일은 약간 점도가 높은 이제 그런 형태의 고점성의 투명한 젤 타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이제 물을 갖다가 점점 더 붓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는 OW 스타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C 지점 저 근처는 이렇게 그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OW 유화 영역 이렇게 한 그래프에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타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D상 유화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OW 에물션을 아주 미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D상 유화법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가 알코올, 반드시 이가 알코올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가 이상의 닭가 알코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화제의 구름점 상승 효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가 알코올, 닭가 알코올에 의해서 유화제와 물의 상호 용해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오일 물 계면에 대한 유화제의 흡착이 용이해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친수성 계면 활성제에다가 소량의 물을 집어넣어서 헥사곤화 액정상 또는 라멜라 액정상을 갖다 이제 우선 형성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가 알코올 첨가제에 의해서 계면 활성제 D상이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이제 D상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OD 에멀전을 형성을 할 때 이때는 반드시 계면 활성제, 물, 닭가 알코올 요거의 혼합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에. 그래서 4대 거의 2대 2 그런 정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율이 또 중요해요. 아주. 아까 온도도 중요하고 뭐 넣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유화를 갖다가 그 유화 제품을 갖다 만들 때는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세한 OW 에물션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용염연화 성대가 4%, 유동 파라핀 20%, 이가 알코올이 1.2에서 3%, 물을 갖다 이제 100%로 전체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미세한 OW 에물전을 갖다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넓은 HLB 영역에서 유화제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또 HLB에 따른 입자 크기의 변화가 별로 없다. 또 친수성 계면활성제만으로도 안정한 그런 이제 에밀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D상유화법의 이제 특징인데요.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고요. 1교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